굉장히 회사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자기 성과 그리고 자기 보고서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못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유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에 다녀도 이런 생각으로 다니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학창 시절부터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고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가 결국 좋은 회사, 대기업에 가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좋은 대학이 잘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대기업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사냐라고 제가 되물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이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뽕에 취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어떤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설식으로 스토리 전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송희구 작가님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 번 더 최근에 읽었었는데 이제 첫 번째 편의 주인공은 김 부장님인데 김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인 부장님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본인의 인생이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를 가둬놓는 어떤 틀 안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에만 매몰돼서 자기 자녀한테도 무조건 대기업에 가라, 호통을 치면서 너는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친척들 못 본다, 부끄러워서 못 본다,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월급을 모아서만 이제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나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좋게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투자로 돈을 버는 건 나쁜 행위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 의사까지 포함해서 그 얘네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완전 100% 소설 이런 게 아니라 송희구 작가님이 본인이 대기업에 이제 재직하시면서 느낀 이제 주변 환경, 자기의 경험, 그리고 본인이 만났던 직장 상사를 대비시켜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대기업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그 밑에 2권, 3권은 뭐 권사원, 송과장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을 다르게 주입시켜서 그 다른 등장인물이 바라보는 대기업 이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또 2권, 3권 이렇게 책을 또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 부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높은 연봉에 매몰돼서 내가 돈을 회사로부터 받는 거 외에 다른 걸로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경시하고요. 그와 반면에 뭐 송과장 이런 분들은 또 투자에 적극적으로 또 정보를 득하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비되는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말미에 보면 이제 김 부장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주였고 굉장히 큰 금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시기 질투를 또 느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또 급해지니까 부동산에 관한 지식은 없는데, 지식이 없으면 사실 주변에 물어보건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거를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 게 결국 이제 아직 갖춰지지도 않은 신도시의 상가 투자를 잘못해서 큰 빚을 지게 되고 공실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눈물도 흘리고 투자를 잘못해서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회사에서도 지방 공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승승장구하는 회사원이었다가 회사에서도 좌천되면서 투자도 잘못하면서 내가 회사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됐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깨닫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진료를 받으면서 조금 이제 마인드적으로 괜찮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사만 믿고 사는 어떤 김 부장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을 구석이 없다면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이 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만 믿고 살고 투자라는 걸 안 해놨을 때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생각이 났던 거 3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진짜 회사만 다니시는 분도 계셨죠. 그 두 분류로 나눠 봤을 때 믿을 구석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과 회사만 믿고 다니시는 분들의 그 표정부터 차이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 회사만 믿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모든 것에 너무 진지하고 회사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고,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시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온 의도가 뭘까? 의도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의도에 대한 생각을 혼자서 한다든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본인이 만든 거죠. 반면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가 없어도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여유 덕분에 오히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업무 성과가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회사에만 매몰되신 분은 내가 주어진 이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변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기로
부모로부터 아니면 다른 이제 직장 동료로부터의 평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고 표정이 항상 안 좋으니까 결국 이제 회사 일이라는 거는 협업을 해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진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말도 제대로 못 거는 거예요. 협업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김 부장 책에도 나오지만 김 부장님이 굉장히 회사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자기 성과 그리고 자기 보고서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못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유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도 살피고 인간관계도 좀 챙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여유로운 삶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왜?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제가 첫 번째로 놨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로 좀 성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섣불리 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준에선 순 자산이 10억 이하일 때 퇴사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경장이 너는 3년만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저는 부동산 투자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강의라는 수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라는 수입이 회사의 월급 2배 이상으로 나왔을 때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제가 읽어놓은 자산만 가지고 퇴사를 하신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되게 어린 나이였고 이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투자를 하면서 배웠던 그런 경매 지식들을 나누면서 얻는 소득들이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이 없으신 분, 만약에 내가 투자로만 내가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순자산은 최소 1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인 직원의 월급만큼의 이자를 받으려면 10억만큼의 예금이 있으면 4% 금리를 받았을 때 한 333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 편하게 세금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33만 원이면 보통 이제 사원에서 대리급 정도 월급이 됩니다. 실수령으로. 그 정도가 고정 수입이 있어야지 내가 부동산만 믿고 퇴사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빠지고 내가 얻는 돈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자산 10억 이하일 때는 퇴사 생각하지 마라. 물론 10억 이상, 20억이 돼도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자산도 읽어놨고 업무 정도 하는 거는 내 전체 드릴 수 있는 에너지 한 60%만 투자해도 내가 되거든요. 투자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딱 사놓고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가 굳이 회사를 때려치면서까지 매일같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퇴사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경제적 자유, 퇴사를 하겠다 많이 얘기를 해서 제 기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10억 이하일 땐 생각하지 말고 10억 이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연봉 만약에 4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이 지금은 없을지언정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순 자산 10억만큼의 대출 이자를 내가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부동산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내가 다른 소득이 없으면 또 이게 버티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점 부동산 투자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회사는 점점 부업이 되는 거죠. 이 본업이 잘못됐을 때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업 돼야지 좀 더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유가 있어야 이 여유로부터 내 본업 그리고 부업, 투자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영향이 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만 믿고 있다, 부동산만 믿고 있다, 또는 여기에 나오는 김 부장님처럼 내가 회사만 믿고 있다 하면은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집중해서 성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결과가 훨씬 더 제 주변에도 많았고 이 책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김 부장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함정 때문에 내가 부업 또는 투자라는 행위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변 회사원들 친구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거든요. 근데 그 높은 만큼 사실 지출도 커집니다. 여기 김 부장도 그러지만 자기 기준에서 대기업의 부장급이면 갖춰야 되는 명품 시계라든지 명품 또 가방 이런 것들에도 계속 당연하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 기준치 자체도 높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게 어느 정도 소비로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뭐 요즘은 많이 이 상황이 개선이 됐지만 회사 시스템 자체가 이 회사만 믿고 살면은 너는 평생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만들어줄게 이런 교육을 또 하기도 하고 내가 남는 시간도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부를 일구는 데는 계속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대기업 다니는 뭐 김 부장을 예를 들면 김 부장님이 어떤 생각이 깨우쳐져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투자의 종류라고 하면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직장인 분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 다니는 개미가 1분 1초를 앞다투는 이제 전문 기관 주식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모니터를 한 5개 정도 세팅을 해두고 시시때때로 체크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직장인분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보통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죠.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계속 보게 된다던가 그럼 또 업무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고, 내가 업무에 좀 여유가 있어서 주식을 아무리 본다고 한들 그 전문 투자자가 보는 것만큼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그래서 절대로 이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넣어두고 내가 기다리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냐? 저는 무조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 중에도 뭐 장기 투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뭐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작정하고 대량으로 매각을 한다던가 이러면 가격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플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내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건지. 장기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거는 확실히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어쨌든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정말 실체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정말 뭐 계속 빠질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실거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것도 적정까지입니다. 정말 잘못된 시기에 정말 영끌에서 이상한 물건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굴려갈 수 있고 불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죠. 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순자산을 10억까지 잡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그 10억으로부터 내가 얻는 소득이 최소한은 은행에만 넣어놔도 순자산 10억이라는 돈이 내 월급 수준까지는 금리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글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음으로써 그런 걸 정리해 놓으면 또 그걸 통해서 사업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이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들은 내 얘기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또 거기서 소득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10억을 달성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더라도 여유가 훨씬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좀 주변 환경을 또 더 넓게 보시게 될 거고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이게 정말 저는 큰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되게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하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을 구석을 회사 다니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김부장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김부장의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김부장처럼 되지는 말자라는 게 결국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책 말미에서도 김부장이 개과천선해서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녀한테도 충분히 응원을 해주고 이제 바뀐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이 꼰대 시절의 김부장부터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바뀐 이후의 김부장의 모습을 좀 따라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